한국화학연구원 이진희입니다. 앞에 두 분이 너무 재밌게 발표를 해주셔서 듣다 보니 어느새 제 차례가 되나 했는데 잠깐 또 김이 샜네요. 네, 저는 오늘 기후위기 답은 전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기후위기 너무 식상하죠? 잘 알죠 다들? 그래서 제가 뭐 긴 얘기는 안 할 거고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2025년 3월 25일에 대한민국의 어느 CCTV인데 무슨 일인지 기억하시나요? 아까도 얘기를 했었는데 박현서 박사님께서 산불이 났어요. 크게. 그 산불이 퍼지는 영상인데 한 1분, 2분 사이에 저렇게 불이 번져서 확 퍼지는 영상이에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보고 있으니까. 영상 계속 보시고 저는 말을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만 하면 기후 위기래. 비가 와도 기후 위기, 더워도 기후 위기, 추워도 기후 위기. 기후 위기가 뭐야? 도대체 정체가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온도가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이 변동폭이 커지는 게 사실상 기후 위기예요. 높을 때 엄청 높고 낮을 때 엄청 낮고. 이때 산불이 난 게 우리나라 봄철에 항상 산불이 많이 나요. 그런데 유난히 어느 날 기후 위기 때문에 평년보다 뭐 온도가 2, 3도 높고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럼 이런 사태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게 기후 위기입니다. 단순히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무 변동이 심해서 우리 인간이 적응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 위기를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타노스가 사실 해결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죠? 여기 어느 쪽을 날릴까? 여기 반 날리면은 기후 위기는 해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산화탄소가 반으로 줄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 타노스가 사실 기후 위기와 같은 재앙이었잖아요. 이 영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제 옛날 영화가 돼버려가지고 10년 전에 이 타노스가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온갖 영웅들이 모여서 무찔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그 방안이 뭐 수소가 될 수도 있겠고 태양광이 될 수가 있겠고,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이 전기입니다. 전기를 써서 기후 위기를 해결해 보자. 영어로는 electrification이라고 하고요. 이게 뭔가 우리가 지금 이산화탄소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게 결국 화석연료 사용 때문이 제일 크죠.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태우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태우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화석연료 대신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사용을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죠. 휴대폰에서 이산화탄소 안 나오죠. 그래서 좀 청정 에너지를 한번 써보자, 전기 에너지를 써보자는 게 이 전기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 열을 사용했던 인류 역사상 살펴보면은 옛날엔 이렇게 원시인들은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었을 텐데 밖에서 모닥불에 이런 이제 가마솥 본 적 있나요? 네. 이렇게 아직도 쓰는 데도 있어요. 쓰다가 가스레인지를 쓰다가 요즘 인덕션 많이 쓰죠 집에서. 이게 이제 나무에서 가스에서 전기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바뀌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 전기화의 사례로 이제 전기차도 이제 기름을 안 넣고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 인덕션, 그리고 난로도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는 기름 난로를 썼거든요 학교에. 요즘은 이런 거 없죠. 그리고 난로를 쓰더라도 전기로 하는 난로를 쓰고 있어요. 네, 이미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기를 사용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오늘 전기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아까 자동차도 하고 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전기로 열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열이 중요한 게 우리가 쓰는 많은 에너지 중에 열 에너지로 사용하는 게, 열 에너지라고 하면 뜨겁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냉난방 다 포함이거든요. 50% 정도 차지를 해요 전체 에너지 소비에. 그만큼 우리가 열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잡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을 청정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거의 하나의 대안으로 전기를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전기를 썼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 우리가 이 연료를 태우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포름알데하이드 이런 게 나오는데 기후변화의 주범이고 CO 마시면 죽죠. 독가스. 그다음에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고, 옛날에는 얘가 산성비의 주범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미세먼지로 바뀌었고,
발암 물질도 나오고. 근데 가스레인지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지만 전기를 쓰면, 인덕션을 쓰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집안이 깨끗해지겠죠. 지구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햇반 먹어봤죠? 햇반 조리법. 이게 이제 전기를 쓰는 거고 전기를 안 쓰는 거예요. 이제 여기 옛날 방식이고 지금 방식이고 이게 이제 전기를 쓰는 새로운 방식인데, 전기를 쓰면 장점이 엄청 빠르게 데울 수가 있어요. 2분. 물 끓여서 되면 오래 걸리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자레인지에서 전기를 쓰면 전기가 밥을 직접 데우거든요. 전자파가 나와서 직접 데우는데, 이 물을 끓이고 그 끓인 물의 열이 햇반으로 전달돼야 되니까 이 물을 다 끓이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기를 우리가 열 에너지를 얻는 데 쓰는데, 요거는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 산업에다 적용을 하더라도 전기를 쓸 경우에 엄청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빠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밥을 밖에다 꺼내면은 식잖아요. 바로 식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밥만 식히면 되는데, 얘는 물이 엄청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에너지는 우리가 결국 쓰지를 못해요. 온도가 다 에너지인데 이 물은 식혀서 버려야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 손실도 많아지고 속도도 느리고, 그런 것들을 전기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기로 열을 얻을 경우에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 끓이는 기계인데 온도를 딱 맞춰주더라고요. 이렇게 요새 국민 아이템, 그 육아 국민 물 끓이기. 저도 애 키운 지가 오래돼서 이런 거 써보진 못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딱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로 온도 껐다 켰다가 빠르잖아요. 전기는 가스로는 이게 힘든데 그런 것들을 직접 해주고, 인덕션도 요새 껐다 켰다 하면서 요리를 자동으로 해주죠. 네, 그런 장점들이 전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편리함이 있어요. 사실 집에서 전기를 쓰는데 뭐 누구 하나 우리 앞으로 지구가 걱정돼서 전기를 쓰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것 외에도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전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집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계로 많이 퍼져야 우리가 진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저희 집은 아니고 남의 집 사진인데 제가 찍어왔어요. 남의 집에 몰래는 아니고 당당히 들어가서 찍어왔는데, 여기서 전기를 써서 열을 얻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인덕션, 심지어 여기 온수, 정수기의 온수도 전기로 빠르게 가열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전기를 통해서 열을 얻는 것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는 이런 것들을 화학 산업에 적용을 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화학 산업에 얘네들 다 있는데 뭘 어떻게 더 적용할 게 뭐가 있냐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쓰는 것들, 전기장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우리가 얻는 온도가 높아야 100도, 200도가 안 넘죠. 후라이 인덕션에 요리를 해도. 그런데 우리가 실제 화학 산업에 쓰려면 최소 300도에서 높게는 900도, 1000도까지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연구 개발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아직 그런 것들이 상용화돼서 실현된 사례가 아직 없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수소예요. 또 수소가 막 핫하네요. 오늘 수소가. 저도 그래서 수소를 가져왔는데, 수소 저장체고요. 열을 가하면 수소가 나옵니다. 여기는 코일이 감겨 있죠. 이게 전기로 열을 내는 건데, 이거 어떤 원리로 열을 내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뭐요? 잘 안 들리는데 인덕션이에요. 인덕션 판 밑에 보면 코일이 감겨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요거는 기존 가열 방식을 좀 모사한 거예요. 히팅 멘틀에서 열을 이렇게 외부에서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두 개 동시에 이제 온도를 켰고요. 얘는 바로 올라가죠. 온도가 150도. 여기는 아직 50도인데, 그래서 150도가 넘으면 수소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수소가 나와서 영상은 안 가져왔지만 이걸로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장난감 자동차 돌리는 그런 실험도 했었는데 엄청 빠르죠. 여기는 이제 온도가 올라갔는데도 수소가 나오긴 하는데 속도도 느려요. 나오는 속도도. 그래서 전기를 쓸 경우에 엄청 빠르다. 심지어
이게 배속을 돌린 건데 얘는 4.5배속, 얘는 30배속이에요. 이게 실제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제 반응 속도가 햇반 끓이는 것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온도 차이가, 아니, 속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요거는 이제 인덕션이었고 앞에는 여기는 전자레인지처럼 전자파 마이크로웨이브로 가열을 하는 거예요. 여기 빨갛게 달아오르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빨갛게 가열이 되고 이게 한 1분 정도 되는데 900도까지 올리는 거예요. 60초 동안. 그러면 1분에 900도. 이런 걸 안 쓰면 1분에 한 30도 정도 올리면 빠르게 올리는 거거든요. 수십 배 빠르게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 봤던 마이크로웨이브로 온도를 조건들을 변화시키면서 온도를 올리는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온도가 얼마나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기장판에 들어가는 그 전기를 흘려서 열을 가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이제 장치고요. 이런 것들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해서 잘 작동하는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